10월 17일 전 세계 증시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우리 증시는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모든 섹터가 하락했고, 그 이유는 미국 은행들의 부실 대출이 연이어 터지면서 제2의 SVB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악재가 왜 신고가 구간에서 더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포지션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0.0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68% 하락했습니다. 오늘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본 니케이는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했고, 중국 증시는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린 이유가 바로 미국의 지역 은행에서 부실 대출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JP모건 다이먼 회장이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났다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해서 공포심이 더욱더 증폭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미 증시는 현재 역사상 신고가 자리이죠. 현재 자리는 초과열권이기 때문에 언제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입니다. 다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아직은 미 증시를 신뢰하기 때문에 계속 이 고점에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미 증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자, 주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앞으로 흐름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파동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자, 주가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규칙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신기하게도 상승을 할 때는 주가가 상승 5파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했을 때 상승 5파가 진행이 되면 조만간 꺾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트레이더들은 이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더 갈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 신고가 돌파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진입을 하는데, 마지막에 탐욕스러운 개인들을 꼬시는 말 그대로 고점 신호인 헤드앤숄더의 머리 부분인 거죠. 보통은 이렇게 흐름을 만든 다음에 다시금 꺾여서 이렇게 고점 신호를 만들고 나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미 증시를 분석할 때 이러한 파동 카운팅을 하면서 미 증시의 흐름을 주목을 했는데요. 이 구간이 박스권이 만들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파동 카운팅을 해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 1, 조정 2, 상승 3, 조정 4, 상승 5파로 계산을 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 구간에서 보조지표 고점 신호가 발생이 되고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워낙 급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버블이 끝나나라고 판단하고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고가 무색하게도 저점 지지를 받고 다시금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동이 개인들을 꼬시는 연장 파동의 성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파동이 꺾이면 정말로 고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큰 추세로 추세가 꺾이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미국 은행 부실 대출 사건이 터진 거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침 일본에서도 며칠 전에 이렇게 큰 폭의 급락이 나오면서 전조 증상이 나왔고, 그 이후에 반등을 하긴 했으나 약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조금만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파란색 선인 21선의 기울기가 꺾이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금 역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니까 지금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로 볼 수 있겠고요. 대응 방법은 일단은 현금 비중을 최소 50% 이상은 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좋아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좋은 장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현재 수익 중인 종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수익난 종목에서 일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손실날 종목 중에서도 분할로 일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현금 50% 이상은 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아직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진짜 주가 급락이 나온다면 차분히 기다리셨다가 이런 급락의 끝자락에서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해봐야 되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다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자, 물론 위로 더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고점에서 의미 있는 악재가 나온 만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미 증시는 지금까지 버블이 꺼지지 않았을 뿐
언젠가는 버블이 끝이 날 겁니다. 지금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니까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2차 전지와 자동차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의 메인 주인공은 2차 전지 섹터였죠. 자, 2차 전지 섹터는 제가 이틀 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고요. 어제도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세 흐름이 났기 때문에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의 강세 흐름이 나온 거죠. 사실상 월요일부터 리튬 관련주들도 움직였기 때문에 총 4번의 상승 흐름이 나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2차 전지 섹터는 A2+ 등급을 받았지만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 입형 대비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이죠. 따라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자칫 고점에서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2차 전지 섹터 당분간은 보지 않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충분한 눌림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조정의 끝자락에 왔을 때 다시금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는 그동안 거의 2년 이상 오랜 기간 조정을 보인 다음에 드디어 바닥을 잡고 첫 힘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바닥을 잡았다는 그런 의미가 포착이 된 거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들이 이 시점에 들어온 거고요. 하지만 계곡이 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급등하기보다는 계속 횡보를 하면서 물량 소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입을 하려면 이러한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지 현재 자리에서 진입을 하면은 자칫 고점을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좀 더 흐름을 지켜보면서 눌림 조정인 구간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 자동차 대표주 즉 현대기아차 이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 자리에 있는데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별도로 다시 소개를 해드리지 않겠고요. 어제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에 현대기아차에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영상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지수가 급락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지수도 단기간에 급등해서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1 조정 2, 상승 3, 조정 4, 상승 5가 나오고 A, B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C파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추세 하단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현재 와 있는데요. 미 증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고 다른 선진국들 지수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도 바닥 대비 엄청난 상승을 해서 현재 이렇게 꺾이려고 하는 찰나에 와 있고요. 자, 독일도 상승했다가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현재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만 증시도 상승 5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유로스톡도 계속 상승 중에 있죠. 즉 전 세계 증시가 과열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만약 지수가 정말로 하락을 한다면 그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세 가지 대응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인 매매를 하지 않는다. 즉 쉰다 이고요. 두 번째, 지수가 하락함에도 강력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매를 한다. 마지막으로 지수가 급락할 때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가 지수의 급락의 끝자락에서 시장의 주도주를 매수를 한다.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지수 급락 때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올해 4월 달에 이렇게 지수 급락이 나올 때 계속해서 말씀드린 방법이 시장 주도주인 SK 하이닉스를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해도 걱정 없다. 시장 하락할 때 SK 하이닉스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미국장이 하락을 할 때마다 SK 하이닉스를 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 고수들이 닿는 섹터 공개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락장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SK 하이닉스 그 자리가 바로 이러한 저점 라인이고요. 바로 이러한 저점 라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죠.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급락할 때 내가 무슨 종목을 담아야 하지를 미리 생각하시고 하락할 때 무섭지만 분할로 담으셔야 되는데요. 이때도 이때 저점에 사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지수가 하락할 때 주가가 더 떨어질까봐 이러한 저점에서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만약에 지수가 급락하면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저점에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외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쌍봉으로 다시금 올라왔다가 하락을 해도 하락을 할 겁니다. 즉 죽을 때 죽더라도 시장 대장주이기 때문에 쌍봉을 치고 이렇게 죽는 거죠. 따라서 지수 급락 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시장 주도주들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지수가 급락할 때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의 대장주들도 같이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로봇 섹터이고, 그 다음 반도체 섹터이고, 그 다음 원전 섹터이죠. 또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주도 섹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도 섹터에서 지수가 하락했을 때 매매를 할 만한 종목들, 그 종목들을 빠르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클로봇입니다. 이 종목 제가 최근에는 이러한 자리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정말로 많이 올랐죠. 지금은 상승 조정 상승에 거의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정말로 위험한데요. 나중에 지수 급락이 나왔을 때 만약 이 종목도 같이 하락을 한다면 이런 상승폭의 절반 라인에서는 지지가 나고 나서 다시금 상승했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반등은 반드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클로봇 주목을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엔젤 로보틱스인데요. 이 종목은 로봇주 후발주이지만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이번에 이런 박스 상단으로 올라왔는데 만약에 지수가 하락을 해서 같이 눌리면 이렇게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저점은 이 종목이 진짜로 상승했을 때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매수 자리가 됩니다.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물량 소화만 하고 매집만 했지 아직 시세가 나오진 않았죠. 즉 하락을 했고 오랜 동안 행보를 했기 때문에 상승해서 이 바닥권에서 매집한 물량을 팔아야 됩니다. 그때 이런 누림 자리에서 지수 급락으로 좋은 매수 자리가 온다면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니까 엔젤 로보틱스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인데요. 이 종목은 반도체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반도체 3대장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과거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으면서 이번에 추세 상승 전환을 시켰죠. 만약에 지수 하락으로 이 종목도 같이 급락을 한다면 이러한 저점 자리는 정말로 좋은 자리가 됩니다. 즉 세력이 돈을 써서 이렇게 추세 전환을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쌍봉 자리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지수의 급락으로 이런 저점 구간이 내려온다면 이런 추세 저점 라인에서 한번 분할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대장주이자 AI 주도주이기도 하죠. 최근에 두나무와 합병 이슈로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아직 큰 시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물량 소화 중으로 보이는데 이 물량 소화가 마무리되면 다시금 이런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만약에 지수 급락으로 이렇게 이 밑에까지 내려온다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도 돈이 엄청 들어왔고 이 자리에서도 돈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종목이 이러한 세력이 잡아준 저점 라인까지 만약에 지수 급락으로 내려온다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한정기술입니다. 이 종목은 원전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데 제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아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해드려서 이렇게 시세가 나왔고요. 이 시세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수 하락으로 이런 저점 라인까지 내려온다면 저점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결국 크게 올라가서 이러한 매물대의 상단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수 하락이 온다면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하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원전 대장주인데요. 원전 관련 좋은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 계속 수주를 따내는 등 앞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이러한 저점 라인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얕은 눌림만 주고 지지를 보인 다음에 이번에 이런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상승 1파가 나왔으면 조정 2파 다음에 상승 3파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 지수의 조정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서
다시금 이런 저점 라인까지 내려온다면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겁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서도 저점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해줬는데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따라서 이런 저점 라인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니까 차분히 기다리셨다가 지수 급락이 나온다면 한번 매매를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지수 하락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드렸고요. 물론 지수가 하락을 안 하고 다시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정말로 위험한 자리가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 증시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 증시가 오를 때 오히려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원래는 미증시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하락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그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종목들 매수를 하시려면 나름 의미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면 자칫 손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이번에 실전 타점 마스터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정확한 타점 잡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점 마스터북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주식 실력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